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60세쯤 하고 대답합니다. 또 누군가는 연금 받으면서 쉬어야 조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거나 씁쓸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0년대생, 지금의 60대 초반 중반 세대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퇴할 수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요. 19만 8,09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몸으로 견디며 회사를 키우고 가정을 일으킨 세대. 부모 부양하랴, 자녀 교육시키랴,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을 맞이하고 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고 느낍니다. 남들처럼 은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만 하는 현실. 이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라고요. 1. 나 아직 퇴근 못했어. 65세 마트 진열 알바 김씨 이야기. 김모 65씨는 32년 동안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준비된 은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와 주거비에 모든 퇴직금이 들어갔고 연금은 월 110만 원 남짓. 아내와 둘이 살면 겨우 살 순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 경조사비, 냉장고 고장 나면 바로 적자죠. 김 씨는 현재 하루 5시간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병원 안 가려고 더 일해요. 병원비 아끼려고요. 2. 남편은 막노동, 나는 파출부 부부가 함께 일하는 62세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전세로 살고 있는 은퇴 부부입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정년퇴직했고 정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은 남편의 연금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정씨는 주 5일 파출부 일자리를 구해 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서러워요. 젊을 땐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 신청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일해야 살아남죠. 3. 치킨집 했는데 빚만 남았어요. 자영업 도전 후 실패한 63세 박씨. 박씨는 은행에서 28년을 근무하다 58세에 희망퇴직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2억 원으로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에 허덕이며 결국 빚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할 때는 좀 쉬면서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글이더라고요. 현재 박 씨는 새벽 배송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일도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요. 박 씨는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병이에요. 병원비 못 내면 죽는 거죠. 그게 은퇴 없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은퇴가 없는 삶,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들이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세대 간 지원 불균형, 지나치게 높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시스템적 준비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퇴직금은 단기 생존비에 불과.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자산을 보유해도 현금 흐름이 없는 문제. 자녀의 결혼, 취업 문제로 부모 세대가 계속 지원하게 되는 역부담. 60대 이후 재취업은 단순 노동, 저임금의 한정. 이 모든 요인이 얽혀 일을 그만두면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은퇴 후에도 인간답게 사는 법. 지출 줄이기부터 시작하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자녀 지원금을 줄이고 소소하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무리한 자영업보다는 틈새 아르바이트, 온라인 강의, 유튜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 지원과 민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 혜택 등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남의 일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60년 대생들은 국가를 세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사치라는 말이 더 이상 유행처럼 소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은퇴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간다면 은퇴 후의 삶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5060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은퇴 이후에도 소중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은퇴는 남의 일 60년 대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세대의 비극.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고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60년 대생, 현재 6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은퇴는 휴식이 아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와 정책, 그리고 세대 간 지원의 불균형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왜 60대는 은퇴 없는 세대가 되었을까? 정년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60세 정년이 보편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과 동시에 완전한 은퇴로 이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년 이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한계.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도 약 11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더라도 총합이 200만 원을 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은퇴 자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직후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자금, 전세금 등으로 대부분의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소진됩니다. 이후 남는 것은 고정 수입 없이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뿐입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60년 대생의 은퇴 현실. 사례 월 110만 원 연금, 그래서 마트 알바합니다. 65세 김씨. 김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지금은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아니라면 병원비도 못 냅니다. 사례 남편은 막노동, 저는 파출부 노후는커녕 생존 중 62세 정씨 부부. 정년퇴직 후 연금 수입이 부족했던 정씨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파출부로 일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은퇴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계속 일해야죠. 사례 치킨집 망하고 빚 5천 남았어요. 63세 박씨.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씨는 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송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병이라도 나면 끝이에요. 3.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고령층 노동시장의 왜곡.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문제는 이 노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고령 노동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세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양 구조의 붕괴.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거비를 지원하는 역부양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를 지원해야 하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못하는 겁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설계 전략. 무조건 지출 구조부터 바꿔라.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줄이는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외식비 등 고정 지출을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출 외에는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 필요한 건 단기 고소득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어야 삶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소규모 구독 서비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기초연금 최대 월 32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제도. 지자체의 복지센터 및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이런 제도들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결론 남의 일이었던 은퇴를 나의 일로 바꾸려면 지금의 60년 대생은 참 억울한 세대입니다. 앞 세대에게 부모 부양을 떠맡았고 뒷세대에게 자녀 교육과 주거 지원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쉴 틈 없이 달려온 결과 은퇴는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은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은퇴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휴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노동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남의 일이 아닌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